그날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은 나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내 피보다 진한 진실을 품고 있을 줄은. 겨울 새벽 공기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민서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놓인 작은 탁자 위엔 하룻밤 사이 성애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민서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미약하게 움직이자 민서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지켜줄게요. 그녀는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세차게 열리며 박노인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 얘기 좀 해야겠다. 민서는 놀라 일어났고 차가운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마루로 나왔습니다. 노인은 이미 신문 한 장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헛소문이 돈다더라. 아들 죽고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온 이유가 뭐냐? 민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제게 그런 말씀 마세요. 이 아이는 분명 당신 아들의 아이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노인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에 나와 있던 이웃들이 웅성거리며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민서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떨렸고 노인은 결국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짐 싸서 나가라. 오늘 안으로. 그 말에 민서는 무너지는 듯 주저앉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움찔거렸고 그녀는 배를 감싸쥐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루 종일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민서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발밑에 쌓인 눈이 질척하게 녹으며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뒤돌아보면 혹시라도 노인이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싶었지만 마당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문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가에 멈춰 선 트럭 한 대가 눈길을 조심스레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차를 세우더니 창문을 내렸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어디 가요, 이런 날씨에? 민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대답했습니다. 읍내 병원까지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트럭 안은 냉기와 석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몸을 웅크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얼어붙은 들판 위로 하얀 입김이 날아갔습니다. 트럭이 굽은 길을 돌아설 때 그녀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운전기사가 다급히 물었지만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시야가 하얗게 번쩍이며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트럭은 급히 병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박노인은 불 꺼진 마루에 앉아 묵묵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엔 시린 바람이 스며들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웃음이 그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잔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 금속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눈가에 오래된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엔 새로운 헛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민서가 다른 남자아이를 가졌다더라. 박노인 집에서 내쫓겼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마치 즐거운 구경거리처럼 떠들었습니다. 박노인은 장터에 나갔다가 그 말을 들었고 아무 말 없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지만 오늘따라 술이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이장이 박노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노인장, 이거 아드님 물건이라며 보관 중이던 걸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이장은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보험 증서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서에게 빚을 갚아주세요. 그 아이는 저 대신 고생할 겁니다. 노인은 글씨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손이 떨려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서류가 흩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느릿하게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그 여자가 꾸민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노인은 술잔을 기울이다가 문득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민서를 지켜주세요. 노인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지만 입안은 여전히 마른 흙처럼 텁텁했습니다. 새벽녘 그는 다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찢어진 편지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려 조각이 몇 번이고 흩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조각들이 모양을 되찾았을 때 봉투 안쪽에서 또 하나의 쪽지가 나왔습니다. 노인은 손전등 불빛 아래 그 글자를 읽었습니다. 민서의 아이는 진실을 품고 있다. 그 문장은 마치 누군가 귓가에 속삭이듯 그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멍하니 쪽지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진실이 뭔데 대체 뭔데? 그의 손등 위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눈을 떴을 때 창밖은 희뿌연 아침 안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그녀는 자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배에는 얇은 담요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제까지 쫓겨났던 기억이 되살아나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산모분 깨어나셨네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민서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는 이어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병원비를 처리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여기 계셨는데요. 보호자요? 민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남자는 낯익으면서도 어딘가 죄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윤재아, 남편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걸어와 민서의 곁에 의자를 끌어다 놓았습니다. 민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왜 여길? 형님 일을 내가 책임져야 해서요. 윤재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재아는 병원비 계산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이 떠난 뒤 아버지가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쫓아냈나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재아는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 복도 끝에서는 하얀 수술복을 입은 박노인이 걸음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 안의 풍경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민서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 그 시선만으로도 노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역시 내가 틀리지 않았어. 노인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윤재아가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박노인은 그를 흘겨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윤재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편지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민서의 아이는 진실을 품고 있다. 그 문장이 그의 귓가에서 다시 울리는 듯 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선 노인은 차가운 바람에 목도리를 세웠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고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원 정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에서 눈이 바스락거리며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그 불안은 아직 이름도 없는 진실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깊은 밤의 정막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박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병실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민서가 잠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가에는 반쯤 열린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병실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놓인 과일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다녀갔던 건가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윤재아가 들어섰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재아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이런 늦은 시간에 오셨습니까? 노인은 굳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민서 씨가 위험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병원비도 제가 냈고요. 노인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한 발 다가섰습니다. 너한테 그런 의무가 있나? 그 한마디에 윤재아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짧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윤재아는 결국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사고 형님이 운전한 게 아닙니다. 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형님은 옆자리에 있었고 그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에는 깊은 죄책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절 구하려다. 윤재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의 손이 허공을 향해 떨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럼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거냐? 윤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민서 씨의 아이제 아이입니다.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침묵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인은 벽을 붙잡고 몸을 겨우 지탱했습니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윤재아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이 죽기 전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민서를 버리지 말라고, 그 아이가 제 아이인 걸 알면서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휘청거리며 걸음을 옮기다 의자에 몸을 던지듯 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노인은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지킨다는 게 이런 거였냐? 윤재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고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노인은 무겁게 일어나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던 그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내리는 눈발이 그의 시야를 뒤덮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마음속에 진실이란 단어가 또렷하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병원 창문 너머로 흐린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민서는 눈을 떴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공허했습니다. 밤새 흘린 눈물로 베개가 젖어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실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더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나가자 차가운 공기가 폐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낯익은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박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낡은 외투를 들고 민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멈칫했지만 시선을 피한 채 그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향해 외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입어라. 밖이 춥다. 필요 없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며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모든 걸 잘못 판단했어.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민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걸음이 병원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그 말에 노인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바깥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민서는 눈발이 흩날리는 길 위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끝은 얼어붙었지만 배 위로 올린 손은 단단히 떨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있으니까요.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서 버스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는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곧 버스가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사이 박노인은 병원 문 앞에 서서 두 손으로 외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움직이자 그는 허공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송이가 버스 창문에 내려앉고 이내 녹아내렸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회색빛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각자의 하루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손바닥 위에 놓인 초음파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작은 생명은 여전히 미약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켜줄게요. 끝까지. 그 순간 버스 창밖으로 첫눈이 흩날렸습니다. 하얀 눈발이 도시의 회색 건물 사이를 떠돌며 그녀의 결심을 축복하듯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문에 이마를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남았지만 이제 그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러 계절은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서는 낡은 시계 소리가 들리는 좁은 산부인과에서 진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가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결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간호사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민서는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작고 약한 울음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민서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내 희안이에요.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작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민서는 퇴원 절차를 마치고 읍내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봄바람이 스며들었고 낡은 전등 아래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작은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방 안에는 아기의 젖병, 손수건, 그리고 그녀가 직접 수놓은 담요가 놓여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민서는 남편의 사진 앞에 촛불을 켜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보살펴줘요. 이 아이 꼭 행복하게 해주세요. 촛불은 미세하게 흔들리며 그녀의 눈물방울을 비췄습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더 이상 절망으로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 앞에 낯선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서는 경계심을 품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쌀, 미역, 아기 옷, 그리고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야 알았다. 너와 그 아이는 내 가족이다. 박노인. 그녀는 편지를 읽는 순간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낮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그날 밤 민서는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밖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는 마을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방 안은 작고 초라했지만 그 속엔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옹알거림이 들리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희안아, 이제 진짜 우리 시작이야. 그녀는 천천히 불을 끄고 아이 곁에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 별빛이 은은히 비추며 그들의 첫밤을 조용히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박노인의 머리카락엔 완연한 흰빛이 섞였습니다. 그는 이제 병원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창가에는 낡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시든 국화가 반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간호사가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식사는 조금 하셔야 해요. 노인은 미약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는 이상하게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눈보라 속에 서 있는 민서의 모습이었고 그녀가 등을 돌린 채 멀어져 가면 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을 뜨면 입안이 말라 있었고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등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마치 세월의 사과문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노인장, 읍내 사는 민서 씨 아시죠? 아이 아주 잘 크고 있어요. 노인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여자를 알아요? 예, 제가 전에 그쪽 병원에 근무했었거든요. 아이 이름이 희안이라던데요. 그 한마디에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살아있구나. 며칠 후 노인은 병원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몸은 쇠약했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남은 재산과 반문서를 정리해 민서 앞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제라도 돌려줘야지. 너무 늦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그를 부축하며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갔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응, 이제 가야 할 때가 있지. 버스는 천천히 마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들판과 산자락이 봄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창문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길이 이렇게 멀었었나? 마침내 버스가 멈췄을 때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작은 골목 끝, 낮은 담장 너머로 민서의 집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틈이 열리며 어린아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둥근 눈망울을 가진 아이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노인의 눈이 번쩍이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서가 뒤에서 문을 열며 아이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울음을 삼키며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마을의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면 골목길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속에서 박노인은 매일같이 유치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늘 사과 한 개와 손수건이 들려 있었고 낡은 카디건 소매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때때로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달려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희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녀의 밝은 목소리에 노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손에 든 사과를 건네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도 착하게 있었니? 응.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희아는 웃으며 노인의 무릎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조금 뒤 민서가 유치원 담장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미소로 대답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잔잔한 주름이 잡혔고 그 안엔 오랜 세월의 후회 대신 온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자 유치원 정원의 꽃잎들이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희아는 그 손을 하늘로 뻗으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봄이 왔어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봄이구나. 참 따뜻하네. 시간은 여전히 흘렀지만 그들의 하루는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민서는 유치원 앞을 지나며 아버지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엔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노인은 벤치 옆 수첩을 펼쳐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오늘의 날씨, 손주의 웃음, 그리고 마음속 감정을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아이가 웃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다. 그의 필체는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노인은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희안의 손을 잡고 마을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길 위에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한데 이어졌습니다. 민서가 그 뒤를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된장국 냄새와 함께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속삭이듯 혼잣말을 남겼습니다. 그날 그녀를 내쫓지 않았다면 사랑을 더 일찍 배웠을 텐데 그의 눈가에 번진 눈물은 햇살에 녹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